우주의 암흑공간 속 모든 위험 천체는 관측이 가능하다면 그 위험에 대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크기가 극히 미세하여 측정 자체가 어렵고 심지어 그것들이 위치를 이동하고 있어 찾기가 어렵다면 그 존재 자체를 알 수가 없어 대비가 매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를 추측하지만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세 가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주를 이루는 모든 물질과 그들을 움직이는 모든 힘의 근원으로 우주의 모든 물리적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으며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입자는 쿼크 6개와 경입자 6개, 그리고 이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결하는 4개의 매개 입자와 이들 16개의 입자들의 질량을 부여하는 힉스 입자로, 이 힉스 입자는 현대 입자 물리학의 마지막 퍼즐이었으며 137억 년 전 우주가 생성되는 빅뱅의 순간과 비슷한 환경에서만 관측할 수가 있어 1964년 피터 힉스와 일부 물리학자들이 그 존재를 예견한 후부터 50여 년이 지나도록 그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2012년이 되어서야 과학자들은 유럽 입자 물리연구소 CERN의 대형 강입자 충돌기 LHC를 이용하여 양성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하여 서로 충돌시켜 극히 작은 크기이지만 아주 짧은 순간에 빅뱅의 초기 순간인 온도가 10에 15승 켈빈이 되는, 즉 태양 중심의 약 1억 배에 해당하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었으며 그 충돌로 인해 파괴된 양성자의 조각에서 드디어 힉스 입자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힉스 입자는 질량이 양성자의 134배나 되어 그 질량을 이용해 다른 입자들에게 질량을 부여한 후 바로 소멸하게 되는데, 만약 진공 상태인 우주 공간에 질량이 무려 양성자의 134배에 달하는 입자가 존재하게 되면 오늘날의 우주의 팽창도, 원자의 구성도, 모든 물리적 현상도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힉스 입자의 특성 때문에 입자 충돌기 LHC의 실험에 참여한 일부 과학자들은 힉스 입자의 에너지 상태가 다양하게 관측되는 결과에 힉스 입자의 에너지 상태는 장기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갈 수 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한 에너지가 생성되는 우주의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힉스 입자는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이 사건은 빛보다 빠르고 넓게 퍼져나가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 전자기력, 핵력 등 모든 힘을 뛰어넘어 접촉하는 주변의 모든 공간의 물리적 현상을 바꿔놓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물리학자들도 우주 공간 어디에나 존재하는 힉스장의 에너지가 현재는 최소 위치 에너지 상태인 안정된 상태로, 그 상태를 갑자기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긴 시간이 흐른 후에는 그 상태가 서서히 변화하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현대의 물리학자들에 의해 측정된 힉스 입자의 질량은 약 125기가 전자볼트로, 이 에너지는 현재의 안정된 우주를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로, 만일 이 에너지가 작아지거나 높아지게 되면 우주는 불안정해지고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이 붕괴되는 진공 붕괴가 일어나 종국에는 이 우주의 종말이 일어나는 대재앙이 발생하게 된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스티븐 호킹은 힉스 입자에 의해 우주의 공간 자체가 붕괴되어 생겨난 죽음의 버블이라 부르며 우리의 우주를 궁극적인 멸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우주의 어느 한 공간에서 힉스 입자에 의해 진공이 붕괴되어 버블이 생긴다면 그것은 우주 공간을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며 접촉하는 모든 것을 기본 입자보다 더 작은 상태로 분해해버려 우주는 빅뱅 이전의 상태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이유로 스티븐 호킹을 포함한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는 반드시 현재보다 낮고 안정된 에너지 상태로 옮겨갈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으며 아니면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주의 어디에나 존재하며 힉스 입자 에너지로 가득 차 불안정하게 부글거리는 거품으로, 우리 우주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거품이 안정되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이 거품 내부의 힉스 에너지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강하게 변하게 되면 진공 거품이 빛보다 빠르게 모든 물질의 원자핵을 분해해버려 우리의 우주에는 수소만이 유일하게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일부 과학자들은 힉스 종말로 불리는 진공 붕괴 현상이 이미 우주의 어딘가에서는 벌써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관측 위성들은
우주의 아주 어두운 구석에서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는 죽음의 거품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현재 우리 우주의 에너지 상태로는 아주 먼 미래인 10의 138승년 후에나 발생될 일이기에 그 정도 시간이면 우리는 발전된 기술을 이용하여 빛보다 빠른 이 입자를 이용해 시간 여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차원의 우주로 넘어갈 수도 있기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힉스 입자의 에너지 상태가 사실은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서 이를 촉발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발생될 수 있는 천문학적 이벤트에도 엄청난 공포가 밀려올 것입니다. 이런 공포심은 입자 가속기의 실험으로 인해 블랙홀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입자가 생겨 세상이 종말을 맞게 된다는 음모론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정작 오늘날의 실상은 우리가 입자 가속기로 입자를 가속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우주의 우주선들이 지구의 초기부터 45억 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지구에 퍼부어지고 있으나 다행인지 아직까지 진공 붕괴 현상은 관측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날 우리는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된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이제는 이러한 양성자와 중성자조차도 더 작은 입자로 쪼개질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쪼개진 입자는 쿼크라 불리며 양성자와 중성자는 각각 3개의 쿼크가 강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글루온에 의해 물질 형태의 결합 상태를 이루는 것도 일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쿼크는 그 크기가 0에 근접한 입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실제 전자와 양성자의 충돌 실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측정한 반지름은 4.3의 마이너스 19승미터 즉 소수점 아래로 0이 19개나 있는 크기로 6종류가 발견되었으며 반입자인 반쿼크까지 합하면 전체 12종류의 쿼크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원자의 핵은 1개 이상의 다운 쿼크나 업 쿼크가 존재하고 있으며 여기에 스트레인지 쿼크, 즉 기묘한 쿼크가 합쳐지게 되면 기묘 쿼크의 무게가 위 쿼크나 아래 쿼크보다 훨씬 무거워 그 질량의 차이로 결합력보다는 반발력이 더 커져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 약한 상호작용을 통해 기묘 쿼크가 더 가벼운 아래 쿼크로 빠르게 붕괴되어 기묘 쿼크는 사라지게 되는데 그 속도가 빨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많은 수의 쿼크가 결합될 경우 결합력이 커져 에너지 상태는 위, 아래, 기묘 쿼크가 거의 동일하게 되어 기묘 쿼크는 소멸하지 않고 안정된 상태의 물질이 되는데 이를 기묘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묘체는 일반 물질과는 달리 위 쿼크와 아래 쿼크 그리고 기묘 쿼크가 모인 집합체를 말하며 우주의 역사 속에서 그 존재는 대폭발 후 양성자나 중성자 등 일반 물질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기묘체도 같이 출현하여 이때 그 존재를 찾을 수 있으며 오늘날의 그 존재는 우주의 천체중 별의 압력이 극도로 높아져 별의 모든 물질이 중성자 단위까지 뭉개져 형성된 질량이 큰 중성자별의 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별이 초고온, 초고압으로 중성자 상태인 핵은 압력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되면 중성자는 중성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인 쿼크로 분해가 되는데 이 상태의 별을 쿼크별이라 부르며 별의 초고온, 초고압으로 인해 일반 물질의 위 쿼크와 아래 쿼크 일부가 더 안정된 기묘 쿼크로 변환이 되고 이렇게 해서 기묘 쿼크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 더 안정적인 상태가 형성되게 되는데 이를 기묘체라 부르고 있습니다. 만약 별의 일부에서 기묘체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은 점점 확장하여 별 전체를 자신과 동일한 성질로 변환시키게 되는데 이 상태의 천체를 기묘체별 또는 이상한 쿼크별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묘체는 아직 관측된 적이 없는 이론상의 천체로 이 물질은 이론적으로 매우 위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기묘체에 접촉한 일반 물질의 양성자나 중성자는 기묘체와 약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 반응은 연쇄적으로 물질 전체에 퍼져 물질 전체를 기묘체로 변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기묘체가 안정된 상태로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다면 지나가는 주변의 일반 물질들이 달라붙어 모두 기묘체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은
기묘체의 생성에 대해 우주에는 상상할 수 없이 어마무시한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우주선과 중성자별의 충돌에 의해 기묘체가 생성될 수 있으며, 만약 우리 지구의 대기권과 초고에너지 우주선이 충돌하게 되면 역시 기묘체가 생성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초고에너지 우주선에는 이미 기묘체가 존재하고 있어 우주선 자체가 그것들을 확산하고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에서는 초고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천문학적 이벤트가 셀 수 없이 많아 우리 우주 안에서는 반드시 기묘체가 존재해야 하며, 먼 미래에는 우리 지구에 기묘체가 떨어질 것이며, 만약 그때 이것이 지구에서 관측된다면 아주 특이한 우주선으로 보고되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묘체 하나가 지구에 도착하면 얼마 후 지구의 모든 물질이 기묘체로 바뀌며 결국에는 지구마저 크고 뜨거운 기묘체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가장 최근의 찬드라 X선 관측선의 관측에 의하면 초신성 SN2006GY, SN2005GJ, SN2005AP는 쿼크별로 추정하고 있으며, 만약 쿼크별이 발견된다면 우리 곁에는 이미 기묘체가 도착해 있을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주선은 우주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미시 입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그것은 양성자가 약 90%, 헬륨 등이 약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발생 원인과 지구에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정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리학자 빅토르 헤스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일식이 일어나는 날 열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태양의 방사선 수치가 변화 없을를 확인하여 우주선의 정체가 태양계 바깥 먼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구에서 관측되는 우주선 입자의 에너지는 수 기가일렉트론 볼트 수준으로, 우리 은하 안의 초신성이나 조금 더 먼 거리의 초거대 블랙홀에서 나오는 제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 에너지는 현대 물리학 이론으로는 아무리 강력한 우주선이라 해도 그 에너지 수준이 50엑사 전자볼트를 넘지 못하는데, 이는 입자가 다른 은하에서 은하 간 매질을 통과해 다른 은하로 이동할 때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이론적 상한선으로, 그 에너지는 양성자가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까운 속도로 이동할 때 갖는 에너지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우주에서 관측되는 초신성 폭발이나 감마선 폭발로 나오는 입자들도 50엑사 전자볼트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의 이론적 에너지 한계인 50엑사 전자볼트를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 그레이젠, 자트세핀, 쿠즈민 한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엑사전자볼트의 우주선 입자를 물리학자들은 극단적 초고에너지 우주선이라 부르고 있으며, 실제로 1991년 유타대의 플라이아이 실험에 의해 미국 유타주 관측소에서 320엑사 전자볼트가 넘는 오마이갓 입자라는 재밌는 별명이 붙은 어마어마한 세기의 우주선 입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즉, 원자핵 하나가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왔으며, 그 에너지는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와 같은 에너지 수준으로 지구의 가장 거대한 입자 가속기로 가장 빠르게 가속할 수 있는 양성자의 에너지보다 4천만 배나 더 강력하며, 이 정도로 강한 에너지까지 입자를 가속하려면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보다 더 거대한 길이의 입자 가속기가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이 우주선 관측은 지속되어 국제 공동 연구팀으로 이뤄진 텔레스코프 어레이 코퍼레이션 연구팀은 미국 유타주 사막에 설치된 지상 망원경과 지표 입자 검출기 등을 통해 2008년 5월부터 약 15년간의 우주선 관측 결과를 분석하여 2021년 5월 27일 10시 35분 56초에 또 다른 초고에너지 입자가 유타주 텔레스코프 어레이 북서쪽 지역 검출기 23개인 약 48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서 포착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2년에 걸친 계산과 검증으로 그 실체가 2.44 곱하기 10의 20승 전자볼트나 되는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임을 확인하여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에 발표하였으며, 신화 속 태양의 여신의 이름을 따 아마테라스 입자로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입자의 에너지인 244 엑사전자볼트는 이론상 계산 가능한 수치보다 5배나 크고, 이 무시무시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의 입자단 1g은 TNT 1000톤의 폭발력과 동일한 수준으로 현대 물리학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우주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에너지를 지닌 우주선의 관측은 우주선이 지구 대기권에 진입하게 될 때 대기 중의 입자와 충돌해 수천억 개 이상의 2차 입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지표면에 있는 입자 검출기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2차 입자들을 포착하여 그 정체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991년에 이어 2021년에 포착된 이 두 우주선은 우주선 관측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선으로 극한 에너지 우주선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 초고에너지 우주선은 1911년 미국의 물리학자 빅터 헤스가 처음 관측한 이래 우주의 미스터리를 풀 또 하나의 핵심 열쇠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그것의 정확한 기원이나 생성 과정 등을 설명할 수가 없어 그 발생 원인이 되는 중성자별이나 감마선 폭발 등과의 연관성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주선 입자는 지구로 날아오는 동안 우주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그 경로가 휘어지는데, 강한 에너지의 우주선일수록 자기장의 영향을 적게 받아 경로에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 경로를 역추적하여 발생지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착된 아마테라스 입자는 미스터리하여 극단적 초고에너지를 가진 우주선임에도 입자가 날아온 방향을 추적해보면 블랙홀도 초신성도 그 무엇도 없는 거대하게 텅 빈 우주의 공허인 로컬 보이드를 만나게 되며, 그토록 강력한 초고에너지 입자의 발원지가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주선은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기파인 우주 배경 복사와 상호작용에 의해 에너지를 조금씩 잃게 되는데, 과학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계산하여 아마테라스 우주선의 기원은 최소 100메가파섹 약 33만 광년 이내일 것이라 추정하고 있습니다. 1991년과 2021년의 두 우주선의 미스터리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날아온 방향을 역추적하여도 발생원의 자리에는 은하나 다른 잠재적 출처로 설명할 만한 천체를 전혀 찾을 수가 없는 점과 우주선 입자의 에너지 수준이 320엑사전자볼트와 244엑사전자볼트로 이론으로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불가사의한 입자라는 점이 당시 천체 물리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으며, 일부는 우주선의 근원이 암흑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체를 숨긴 진보된 문명이 사용하다 흘린 에너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어두운 구석에서 빠르게 팽창해가는 죽음의 버블과 극악의 확률로 우주선에 실려 지구에 떨어지는 기묘체들, 그리고 한 번에 지구를 쓸어버릴 정도의 엄청난 양의 초거대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들,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여 그것들과 접촉하기 전에 미리 발견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될까요?